갑자기 안 보인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인공누액을 사용하는 걸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. 대신에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눈누랄라. 안녕하세요, 박형의 눈누랄라입니다. 여러분, 인공누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이 인공누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성분에 따라서 또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 인공누액이나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시고요. 정확한 증상과 치료에 맞는 인공누액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박형입니다. 우리 눈에 그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아는 게 좋은데요. 눈물은 세 가지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제일 안쪽이 점액층,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수성층, 그리고 제일 바깥쪽이 지방층, 기름층이라고 하죠. 이렇게 세 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점액층은 이 수성층이라고 하는 물 성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막에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본드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성층은 거의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오염물질이 오면 그걸 씻어내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방층은, 기름층은 그 수성층이 증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첫 번째로 저희들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히알루로닉 애시드라는 그런 인공누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. 수성층과 지방층에 그 눈물이 부족할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해 주시면 그 두 가지 층에 공급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막을 좀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게 점액층이 부족 시 디쿠아스라는 안약이 있습니다. 요즘 이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쿠아포솔이라는 그 성분인데요. 점액 성분이 부족했을 때는 보충을 해줄 수가 있고요. 세 번째, 기름층이 부족했을 때 듀라티어스 안 연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지질층에 사용하는 연고들은 좀 끈끈한 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앞에 눈에 좀 시야 흐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주로 잠을 자기 직전에 이렇게 점안을 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. 사실 이 성분을 눈이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제 낮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눈을 좀 자주 깜빡임을 해주시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시야가 조금 다시 밝아질 수 있으니까 약을 놓고 나서 너무 갑자기 안 보인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눈을 좀 자주 깜빡여 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요. 인공눈물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을 캡을 잘 따서 눈에 절대 닿지 않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가끔 지하철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눈꼬리에다 대놓고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절대 안 됩니다. 안약을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고개를 약간 30도 정도 뒤로 이렇게 뒤로 젖혀준 후에 윗 눈꺼풀을 좀 잡고 한 10에서 20cm 이 정도 사이에서 눈에 닿지 않게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첫 방울이 눈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조준을 잘못한 거겠죠. 방금 저는 조준을 잘못해서 여기에 흘렀는데 자주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 눈에 닿지 않게 점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박형입니다. 인공눈물을 너무 자주 넣으면 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조증이 좀 이렇게 심하신 경우에는 인공눈물을 자주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. 일단 안구건조증도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조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 안과 의사의 처방을 제대로 잘 받아서 그 횟수와 또 간격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충분히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렌즈를 끼고 있는데 인공눈물을 넣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그 렌즈에 이렇게 흡착될 수 있는 성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렌즈를 낀 상태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. 제 생각에는 렌즈를 끼고 너무 이렇게 눈이 좀 뻑뻑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인공누액을 사용하는 걸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. 대신에 저농도의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눈누랄라. 오늘은 이렇게 인공누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안구건조증 자체가 우리 안과의 하나의 질환입니다. 여러분 건조증이 좀 생겼을 때 자가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 인공누액이나 사용하지 마시고요. 꼭 안과에 들르셔서 진단을 받고
나에게 맞는 인공누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. 안녕.